안녕하세요. 장가컴퍼니 본부장 이용준입니다.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걱정하시고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렴하게 많이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환원을 해주려고 원가를 50%, 60%까지 맞춰가면서 소비자들한테 주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나는 정말 잘 퍼주고 있는데 소비자가 인식을 못하니까 가게도 더 안 되고 내가 장사를 이렇게 하려고 시작을 했던 걸까? 길거리를 보면 손님도 더 없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낮춰가면서 이제 손님들한테 조금 더 환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손님들이 이 마음을 너무 모른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제가 덮밥집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덮밥에 고기가 100g이 들어갔으면 50g을 더 넣어주면서 손님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지, 내 덮밥을 더 많이 사랑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가가 터지는 걸 감수하면서 이제 서비스로 계속 넣어드렸어요. 더 많이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뒤, 두 달 뒤에 돌아온 거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덮밥에 고기를 20g, 30g, 50g까지 더 넣더라도 소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냥 고기가 많네 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매일같이 이제 박리담회를 하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이제 몸을 혹사시키기 위해서 자영업을 했나?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장 대표님이랑 두 번째 가게, 해산물 가게를 할 때는 총 가격을 3번 이상 올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35,000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79,000원, 149,000원까지 올릴 수 있었고 일매출이 최대 6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낼 수 있었어요. 오늘은 다들 이제 메뉴를 비싸게 판매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소비자한테 비싸게 판매했다가 괜히 이제 손님 다 안 올 것 같아서 고민 많으신 사장님들께 비싸게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낱낱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다 보시고 실질적으로 변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물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이 유튜브로 영상을 푸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용 안 하신 분들도 많고 명확하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꼭 집중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셔야 다 이해를 하고 우리 매장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께 가장 쉬운 매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뭐 마케팅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마케팅 아니다. 마케팅은 아니고 진짜 정말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아시냐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국밥집에서 하나에 10,000원인 국밥을 3,000그릇을 한 달에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월 매출이 3천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서 사실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리면 3,300만 원으로 10%가 바로 오르게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걸 누가 몰라?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매출을 올리는 건 정말 간단해요.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에서. 근데 이 객단가를 얼마나 유용하게 올리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해요. 지금 밥집 하시는 사장님, 술집 하시는 사장님, 뭐 아니면 이제 2차 매장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판매하시는 시간이 이제 밥집 같은 경우는 점심 이제 시작 12시부터 3시까지 피크 타임이 2시간에서 길어봤자 3시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술집 같은 경우도 5시 오픈하면 뭐 길어도 9시 하면 이제 다 나가게 되죠. 그럼 뭐 술집 밥집을 병행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객단가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더 높은 고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많게는 4-5시간밖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점심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저녁에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저녁에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점심에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내 한정된 테이블로 최대한 많이 매출을 끌어올려야겠죠. 고객 식사 러닝타임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객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매출은 객단가 곱하기 객수 곱하기 이제 회전율 이꼴 매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방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뉴판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다고요. 뒤집으세요, 바꾸세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제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없고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준 사람이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에 제가 순댓국집 매장 메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순댓국을 메뉴에 올려뒀다 보니까 이제 9,000원짜리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은 이제 10,000원짜리 메뉴를 더 판매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10,000원짜리 메뉴보다 순댓국이 가장 더 많이 팔렸습니다. 왜? 싸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 봤을 때 오늘 뭐 먹지? 뭐 먹을까? 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보겠죠.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매장에 앉을 거예요. 오늘 이제 국밥 종류를 먹기는 할 건데 어떤 국밥을 먹어야 될까? 라고 이제 메뉴판을 보기 시작했을 때 지금 화면 보이시죠? 순댓국이 메뉴에 있으니까 그냥 순댓국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9,000원 차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금액이 싼지 안 싼지를 보고 왔고 내 가게, 내 니즈와 부합했기 때문에 온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순댓국이 9,000원으로 위에 있으면 보통 소비자들은 메뉴판을 볼 때 이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팔고 싶은 메뉴를 살코기 순댓국을 메뉴로 올려두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별표를 5만 개 정도 해두셨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사장님들이랑 저랑 국밥집을 방문했을 때 오늘 뭐 먹을까 고민을 하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별표가 5만 개 정도 있고 완전 사장님이 강추한데 괜찮겠는데? 뭐 1,000원만 더 드리면 되는 거니까 살코기 순댓국을 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맨 상단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각할 만한 내용을 추천이나 별표 같은 내용으로 이 메뉴가 가장 이 매장에서 잘 팔리고 소비자들이 만족을 많이 하는 메뉴이다를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장님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팔고 싶은 건 너무 많으니까 막 추천, 베스트 여러 군데를 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러면 소비자가 오히려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뭐 한 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만 신메뉴다, 제일 잘 팔린다, 매운 거 먹고 싶으신 분은 이게 제일 좋다 라는 등등의 한 개에서 3개 정도의 메뉴만 어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작은 평수의 라멘집 사장님이 월 매출을 5천에서 6천 가량 냈어요. 13평 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근데 사장님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 여기에서 매출을 더 올리려면 가게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하나 떠오른 게 이 메뉴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고 메뉴판을 변경해 봤어요. 원래 팔고 있던 8,000원, 9,000원의 음식 메뉴를 맨 아래로 내리고 원래는 매장명과 땡땡 어디 매장 라멘 이렇게 시그니처 성도 부여가 되면서 맨 상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려버렸어요. 내려버리고 내가 가장 팔고 싶은 토핑이 듬뿍 담긴 객단가가 높은 14,000원짜리를 맨 상단에 올리고 시그니처 이제 땡땡 무슨 라멘 이렇게 하면서 매장명으로 시그니처성도 부여를 했고요. 별표도 달아두고 베스트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도착을 하니까 물론 여기 가격이 저렴한 것도 시키긴 하지만 사장님이 판매하고 싶은 음식 메뉴의 수요가 원래는 100% 중에서 한 30% 정도였는데 60%로 늘 수가 있었습니다. 객단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덩달아 이제 최고 매출을 찍으실 수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매장은 어떠한 시그니처를 밀고 있다라는 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간단한 방법은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야들야들 꼬들꼬들 뭐 여러 가지 뭐 지역명을 붙이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장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든 메뉴에 매장명을 갖다 붙이면 또 아까처럼 시선이 집중이 분산되겠죠. 그러면 그 한 메뉴만 매장명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서는 정말 이걸 시그니처로 밀고 있구나 은연중에 발휘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그건 알겠는데 당연한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메뉴판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메뉴판 펼쳐주세요. 메뉴판 펼쳐주시고 이제 사장님 가게에 있는 메뉴랑 이제 대입하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정말 투박하고 디자인적으로는 별로인 메뉴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메뉴판을 가져왔는데 이 메뉴판이 구조적으로 너무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가격 객단가가 높은 메뉴를 상단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보이는 게 가격 메뉴 객단가가 가장 높은 메뉴죠. 근데 이건 너무 비싸니까 밑에도 이제 조금 더 저렴한 부분에 43,000원짜리를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 둘 중에서 고르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사장님이 기교를 하나 더 부린 게 상단에 설정한 가격이 합리적인 것을 단품 가격이 높은 기준으로 해서 단품 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 세트 메뉴를 구매했을 때 내가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어필하면서 소비자들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께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트 메뉴를 기획하거나 무엇을 엮으려면 이제 계산하기 힘든 이제 메뉴들을 몇 개 섞어주세요. 소비자들은 이게 진짜 저렴하고 3인분에 한 4만원밖에 안 해. 세트 구성을 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고깃집에서 많이 활용하는 건데 원가가 저렴한 사이드 메뉴들을 같이 엮어서 내가 발휘하는 원가는 많이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적이나 푸짐한 부분 때문에 소비자가 이거 진짜 괜찮은 세트 메뉴다, 이거 시켜 먹자, 이거 진짜 괜찮은데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를 더 고르게 될 겁니다. 메뉴판에서 두 번째 세트 메뉴를 구성하고 단품으로 인해서 내 세트가 더 이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구나, 2인 3인으로 엮었을 때 금액을 확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1인분에 만원짜리 먹는 것보다 2, 3인에서 4만원짜리 먹는 게 낫잖아요. 객단가가 막 퍼주면 이제 원가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원가가 저렴한 사이드 메뉴들을 같이 엮어서 엄청 푸짐하고 포만감이 좀 느껴질 수 있게끔 이제 세트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깃집에서 또 한 번 놀란 거는 고기 추가는 2인분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가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고기 추가 같은 경우 2인분 이상으로 하면 여기는 뭐야 1인분도 안 되네 라고 말겠지만 여기가 사이드 반찬이랑 밑반찬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고기 양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 입장에서 사이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기 먹지 말고 사이드 먹지 하는 선택지도 준 상태고요. 그 선택지가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2인분 이상을 추가하라고 했던 거니까 이건 소비자 결정에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추가를 2인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소비자도 그렇게 큰 부담감과 반발이 없고, 그리고 사장님 자체도 객단가가 펌핑 돼서 이제 많이
한 테이블에 많은 금액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드를 한번 볼게요. 사이드를 한번 보면 여기 원래 해장국을 먼저 하나를 리필해서 줍니다. 근데 추가 메뉴를 시키려면 4,000원이 추가돼요. 근데 해장국에 대한 부분이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김치볶음밥도 그렇고요. 비빔국수도 똑같아요. 야한 떡볶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원가 마진이 많이 남고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만족스러운, 왜냐면 여기가 떡볶이 때문에 또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만족스러운 메뉴들을, 원가가 많이 안 드는 메뉴들을 이제 최상단에 올려두고 거기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많이 높은 메뉴들을 구성함으로써 여기에서 원가에 대한 부분을 더 찾아올 수 있죠. 왜냐면 고기에 대한 원가가 많이 비싸더라도 여기 사이드 메뉴에서 이제 많이 할애하면 되는 거니까. 사이드도 메인 메뉴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 만한 몇천 원 단위다 보니까 소비자가 부담 없이 이제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장님이 하실 거는 세트 메뉴를 맨 위로 올리시고요. 그럼 다른 사장님이 얘기하세요. 세트 메뉴 맨 위로 올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보여서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배치를 해둔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세트 메뉴가 합리적이다라는 내용을 밑에다 잘 깔아놔야 되겠죠. 밑에다 잘 깔아놔야 이 세트 메뉴가 올라가도 이 가격은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나한테 선택지를 많이 주는데 이 세트 메뉴가 많이 저렴하긴 하구나 라고 하면서 객단가가 높은 걸 세팅해야 될 거고요. 너무 또 높으면 안 되고요. 적당선에서 이제 맞춰가야 됩니다. 소비자가 가성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메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거나 아니면 원가가 저렴한 내용들을 맨 상단 위로 올려두세요. 그러면 사이드는 상대적으로 메인 메뉴보다는 저렴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먹을까 하면서 이제 사이드를 하나 두 개씩 더 시키게 되는 거죠. 페어가 잘 될 만한 부분들을, 사이드를 이미 만들어 두셨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올려두시고 판매를 하시면서 원가를 많이 남겨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사이드 드실 분들은 사이드 드시고 고기 추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기가 이미 많이 나왔음에도 자기 본인이 사이드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기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2인분 이상으로 한정을 두셔도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고 소비자가 이제 강요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결국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구매할 사람들은 그냥 불만 없이 구매를 하게 된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풀면 30분이 넘어갈까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메인 메뉴에서 대표님들께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가게 매장만의 브랜딩을 위해서는 특강점과 이제 스토리를 곳곳에 소비자가 보는 곳에 둬야 한다. 왜냐면 소비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보는 사장님이랑 오마카세 집을 간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디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1등 맛집이더라. 그래서 왔어요. 맛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랑 여기 이거를 직접 하시는 셰프님이 어디 호텔 메인 셰프로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자연산 참동을 몇 시간 숙성해가지고 만든 거라더라. 정말 이제 공을 다 들여서 굉장히 평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스토리 라인적인 부분에서 같이 앉았을 때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느낌 자체가 다르겠죠. 매뉴얼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립니다. 인력적으로 매뉴얼을 먼저 풀어버리면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메뉴 POP를 달아두든 메뉴판 첫 페이지에 달아두든 뭐 네이버 플레이스에 달아두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여기는 한술 더 떠서 참 저는 이게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메인 메뉴를 다 고르고 이제 사이드 메뉴나 음료 주류를 보러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 시선에서 쭉 가다가 여기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이드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소비자 시야각을 잘 노린 겁니다. 왜냐면 이제 메뉴판 첫 페이지도 그냥 넘겨버릴 수 있고요. POP도 그냥 안 보고 치울 수도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줄을 해서 소비자 시야에 맞게 깔끔하게 적어놨습니다. 메뉴판을 이용하실 때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강점을 한 번 더 듣고 먹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그래도 일부분 올라갈 수 있다.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장사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네이밍과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 곰탕이 있습니다. 곰탕이 있는데 이 곰탕을 이제 뭐 72도씨 보양 삼겹 곰탕이나 능동 미나리 곰탕을 통해서 시그니처성과 특별함을 좀 더 부여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첨가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은 난 이 정도 가격을 하는데 탄삼이 들어갔다, 인삼이 들어갔다 라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밍을 첫 번째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 기존 메뉴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갈 것들을 선정해야 돼요. 이걸 선정할 때 주의점은 이것도 원가를 아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원가를 최대한 높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2,000원을 만약에 3,000원을 올려야 33%가 된다면 그냥 2,000원만 올리세요. 2,000원만 올리고 50% 원가를 가져가는 겁니다. 굳이 그러면 내가 남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객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 더 매출을 많이 올리면 인건비에 대한 효율화도 일어날 거고요. 고정비도 낮아질 거고요.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사이드나 다른 부분에서 원가를 많이 맞춤으로써 이제 원가의 평준화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업그레이드로 해서 금액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겠죠. 여기까지의 내용은 사실 너무 이제 평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해산물 했던 가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00원, 79,000원, 149,000원이 될 수 있었던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액을 그냥 그렇게 끌어올렸으면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했겠죠. 제가 3단계를 어떻게 올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저희가 냈던 메뉴예요. 지금 보면은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계단만 쓰면 다 화려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금처럼 색감을 안 맞추고 대충대충 놓거나 이 공백도 많이 비어 있으면 사실 볼품이 너무 없죠. 뭐 이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다른 메뉴들에 비해서는 그러면 뭐 이것도 뭐 논지에서 벗어났긴 했지만 결국 색감이랑 이제 꽉꽉 채우는 듯한 느낌의 플레이팅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올릴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1단계 39,000원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불만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금씩 먹으니까 배가 차지도 않고 아 이게 가성비가 있는 게 맞나? 뭐 싼 거만 갖다 놓고 칸만 채워놨네 라고 하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이때 원가는 5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불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가게 메뉴 자체의 허름한 빈약한 구성, 이제 빈약해 보이는 구성 자체도 있었고요. 이제 배가 안 찬다 라는 게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 가게가 너무 이제 가격 대비 이제 금액이 안 좋다라고 느끼고 오는 거는 배가 안 찼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만감이 안 느껴지면 아 이게 맛있게 먹은 것 같긴 한데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 라는 게 심리적으로 작용된다고 느꼈어요. 그럼 첫 번째 포만감 채우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갈 때 비싸게 판매하는 데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코스 요리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코스 요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소비자한테 에피타이저부터 이제 메인 디시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뭐 늦게 더 주거나 아니면 이제 포만감을 채울 만한 것들을 많은 요소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감과 이제 공백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와우 싶은 와우 포인트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포만감에 대한 부분에서도 코스라는 인식에서도 이제 비용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여기 2단계 79,000원입니다. 79,000원. 사진으로만 봐도 얼추 육안이 느낌이 오시죠? 저희가 이거 2단계 판매할 때 코스트가 40% 미치였어요. 35%도 사실 미치였습니다. 저희가 이 2단계를 판매할 때 코스트가 원래 40%에서 50%까지 육박을 했다면 이 2단계를 판매할 때는 사실 이 세트 메뉴 구성이 코스트가 35%더 낮은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3인 4인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그러면 이것들을 구성하고 만족도가 어땠냐? 대박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소비자가 이제 만족을 하기 시작하고요. 술만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외식도 오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색감, 빨, 노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잡고 꽉꽉 채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만들었죠. 누가 봤을 때도 이게 가성비가 안 좋진 않다라는 느낌을 첫 번째로 플레이팅 구성으로 좀 바꾸게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탄수화물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탄수화물들을 더 많이 넣었고 이제 일단 배를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처음에 전복죽을 이제 에피타이저로 내주면서 이 전복죽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 전복 따다가 남은 내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버리는 거였죠. 원래 버리는 거를 이제 같이 인용하면서 코스 요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복 에피타이저를 드리고 배가 어느 정도 포만감이 생겼을 때쯤 메인 디시가 나오는 거죠. 메인 디시 나오면서 대박 너무 좋은 건데 너무 화려한 음식이다 하면서 이제 사진 찍기 시작하고 소비자들이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그렇게 드시다가 이제 물회도 이제 소면이랑 같이 탄수화물 좀 더 드시면서 포만감 채우실 수 있도록 이 물회에 대한 부분도 중간에 한번 내드렸고요. 치즈 가리비도 이때 내드렸어요. 치즈 가리비는 코스식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니즈를 채우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치즈 가리비가 너무 늦게 먹으니까 계속 식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고자 세 번째 나가는 코스 요리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너무 맛있다 하면서 계속 먹고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 마른 메뉴들만 많이 있고 푹 끓인 탕 이제 여기 메뉴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데 왠지 회를 먹으면 탕도 한번 먹어야 되잖아요. 이 탕을 먹을 때 기본 매운탕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대부분 냉동을 활용하긴 했습니다.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 해물탕을 구성하고 밥을 이제 드림으로써 포만감의 최고치를 한번 찍어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전복 죽도 나오고 누가 봐도 와 싶을 만한 메뉴도 나오고 물회도 나오고 치즈 가리비도 나오고 마지막에 해물탕까지 주는데 79,000원 괜찮네? 라고 2인이서 79,000원 먹었을 때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이 해물탕 같은 경우도 냉동에 대한 부분과 생물에 대한 부분을 잘 섞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반에 나갈 때 콘치즈나 연어구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손질하고 남았던 부분들 그리고 콘치즈는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크게 얼마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들로 이제 조금 더 코스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포만감 채웠죠. 만족도 상승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매출이 최대치 60만원에서 80만원 팔던 거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저희가 운영시간이 사실 판매하는 시간이 주말 빼고 평일 같은 경우는 2시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걸 점심으로 먹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차로 먹기에도 조금 애매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상권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1차에서 끝을 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객단가를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2시간 반 만에 2, 3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도 사실 저희가 만족을 못했어요. 매출은 그럼 이게 한계인 건가? 더 높일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시간이 너무 적고 문제점도 개선을 했고 할 수 있는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메뉴를 하나 더 착안했습니다. 이 메뉴는 어디서 왔냐면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도 퍼스트석, 이코노미석 등등의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메뉴 중에서도 고급스럽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고급스러운 아이템을 찾았어요. 저희가 찾았던 아이템 중 하나는 랍스터입니다. 랍스터를 찾아서 그 계단 위에 올렸어요. 계단 위에 2개를 올리고 나서 이제 랍스터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꽃게보다 훨씬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죠. 실제로 원가도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랍스터를 2마리 올림으로써 랍스터 자체는 엄청 비싼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객단가를 더 한 번 더 펌핑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 예약제로 받기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소비자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출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이제 프리미엄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풀 예약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걸 할 때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 3단계는 결국 149,000원이었어요. 149,000원인데 저희가 처음에 169,000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가 169,000원으로 판매를 했을까? 판매한 적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후킹을 했냐면 매장 방문 시 땡땡 몇 팀 한정 2만원 할인, 회우 황제 세트 한정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했단 말이죠. 2만원 할인이에요. 그러면 1,000원 할인, 5,000원 할인, 6,000원 할인, 이거는 사실 구미가 6,000원 같은 경우는 구미가 좀 당기기도 하지만 크게 와닿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2만원 할인은 이 정도로 할인을 해줘? 근데 이게 랍스터가 안 그래도 비싼데 이 정도 할인해 주는 거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소비 심리를 굉장히 자극했습니다. 황제 해우 세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이벤트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 이벤트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걸 비싸게 느끼지 않고 나도 이거 먹을래 라고 오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뭐 한정 판매라고 말은 드리긴 했지만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판매를 했습니다. 결국 한정 판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재고 소진이 되기 전까지는 다 판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보셨다시피 79,000원에서 거의 2배가량 올렸죠. 2배가량 오른 이유는 랍스터라는 고급, 이제 인식적으로 만약에 여기 김밥을 놨으면 아무 의미 없었겠죠. 랍스터는 비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랍스터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랍스터를 넣어서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2만원 할인 좋긴 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1,000원 할인, 나는 만원짜리 팔고 있는데 2만원짜리 팔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0원, 2,000원 할인이 겨우일 겁니다. 근데 저희가 객단가를 이 해산물 매장처럼 늘리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이건 결이 다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단가를 조금씩 늘리고 세트 메뉴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는 객단가 자체가 올라가면 할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아져요. 만원짜리에서 2,000원 할인하면 이제 20% 할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산물 매장에서 만약에 1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만원을 할인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벤트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뭐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세트로 구성을 하든 아니면 코스화를 하든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그니처 메뉴를 하나 만들든 이제 객단가를 높여서 이제 프리미엄화 또 드실 수 있는 분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3단계를 진행하면서 결국 1매출 200, 300, 400에 대한 부분에 허들도 뚫을 수 있었고, 이제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점심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1매출 1,0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규모와 캐파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메뉴판이랑 이제 메뉴를 업그레이드한 방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가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 전에 한 번씩은 이제 이 영상들을 되돌아보면서 이거는 바꿀 수 있겠다, 이거는 변경할 수 있겠다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결국 사장님이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가장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이제 가게 규모도 중요하지만 객단가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객단가를 높이면 그 가게의 브랜딩과 시그니처성도 더 돋보일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잡아가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뉴판 펼치시고 메뉴판 한번 수정, 보완 한번 해보시고요.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싶은 메뉴 같은 경우는 가장 최상단에 올려두고 이제 별표 5만 개 해두면 그거는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전에 디테일한 메뉴판, 디자인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디자인이 뭐 이제 브랜딩성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객단가를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메뉴판 구성과 기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킹하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해 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은 밑에 하단에 링크 하나 남겨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의 주시면 무료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풀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마다 저희가 지금까지 풀어드린 매장들이 근 2년 다 돼가는데 한 1000매장이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많은 경험과 상황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해보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은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더 많이 찍을 건데 앞으로 뭐 이제 더 양질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